의사들 이야기 좀 할까요? 사실상 의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모든 중재안을 사실 거부했죠. 그리고 어제 투표를 했는데 다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을 모르겠어요. 심지어 오늘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애들 사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뭘 니들이 보장을 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암기 위주의 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큰 거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관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싸그리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부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달성할 수 없을 만큼 국민적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존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뭐 의료 수가나 뭐 그 의료 체계 시스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들어줄 용의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국민적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의사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벼랑 끝에 몰린 게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상층부에 속해 있는 집단인 이상은 지금 의사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관철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하고 비슷한 거죠. 전공의들 사이에 투표를 붙였어. 뭐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거잖아요. 조국은 유죄. 그 유죄를 입증해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투표를 붙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파업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절차상의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 소위 나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집단이 있습니까?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지. 그 얘네들은 정상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것만 우리 보면은 판사나 검사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고 알고 있는 건 법조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거. 얘네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협이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전공의협회가 그거를 틀어버렸죠. 그래서 전공의협회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행정부를 어떻게 믿냐. 국회 법안 통과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또다시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게 해줬죠. 거기서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이걸 모두 중지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네들 내부적으로도 1차 투표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재심하고 2차 투표하고 가결됐으니까 우리는 집단유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잡아놓고 나서 계속 지금 여러 번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떼쓰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할 거면요. 당신들이 국회의원 하세요. 선거 출마하시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요. 법안을 당신들이 만드세요. 내 말이요. 그 한 전공의가 한 말이 나는 그게 되게 공감이 됐는데 의료 정책을 내는 데에 있어서 의사들이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3만여 명의 의사들이 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과연 이익 집단의 허락을 받아야 정책 가능하다는 걸 모두 동의할까? 이익 집단이 생떼를 써.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와 검사만 뭔가 사회 구조적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반발한다고. 왜?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여기서 막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주장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예요. 의사가 한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의사 정원, 의사의 총 숫자를 늘린다. 그러니까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상위 3% 입시 준비생들한테 물어봐요. 찬성할지 반대할지. 100% 찬성합니다. 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합격하고 나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의료 정책이 무너지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사 숫자가 늘어났을 때 누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연봉 3억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되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집단유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통과가 되면요. 분명히 지금 협의체 만들어서 회의 테이블 만들기로 했어요. 좀 기다려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잖아요. 만약에 전혀 협의되지 않고 나서 통과가 됐으면 그때 가서 집단 휴진을 하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단 휴진만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며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요. 이게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전면 폐기를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행정부 공무원입니까? 당신들은 너무 무례해요. 요구할 수 있는 지금 선을 넘었어요. 네. 이익 집단이면 이익 집단답게 행동을 하세요. 참, 프랑스인간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의사들 연봉 상한제. 만약에 정부가 이걸 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도 의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응해줄 의무가 없어요. 맞아요. 건강보험에서 모든 재원이 나가는데 건강보험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의료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거기에서 실행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수입이라는 거 결국에는 다 건강보험 재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적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적인 영역을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거를 지금의 대여섯 배로 늘리고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의사들을 다 공공 부분에서 흡수하기 시작하면 이 지금 현재 의사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료 정책 자체를 시장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건 지금 현재 의사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결국에는 저는 최대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는 어떤 일선의 의사 선생님들 대다수는 최대집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총학생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대 학생회장이 온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당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장 복귀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부가 강경파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누가 그렇게 뽑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처방 급여, 원격 진료 도입 이 네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당신들이 반대를 하려면 정말 그거보다 월등히 우월한 뭔가 정의로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명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절차도 아무것도 밟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문재인 정부하고 대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할 건 그쪽이에요. 그냥 기구 들어오세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 들어갔죠?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만약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가요, 처벌이. 이게 3년에 3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현장 조사 3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도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부를 공격하면 지도부 감옥 갔다 오고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전공의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휴진을 계속하자는 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쳐서 재투표를 해. 그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모자란 애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끌고 가는 거죠. 집단 휴진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 투표하는 이런 느낌 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이제 여론을 못 얻는 측면이고 이따가 홍준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우리들이 보장할 테니까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라고 말을 하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한 90%가량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반대해 왔는데
비빌 언덕까지 사라져버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은 지금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 여론에 밀려서라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된 뒤에 다시 협의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못 믿겠다고 하고 정부를 안 믿으면 니들 무슨 레지스탕스요? 레지던트예요? 레지던트. 네. 근데 착각하고 있네. 최대집에 하는 걸로 봐서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최대집이 창피하니까 지금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협의 입장과 다르다. 근데 저는 그게 의협이 어찌 됐던지 간에 전체 의사 중에 약 뭐 5% 정도가 뽑은 거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의협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에서 무관심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뽑힌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대표는 그 대표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극렬히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최대집이 의사들의 대표예요.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자기들 책임이에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의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 불러줬는데 이거 계속 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을 우리가 의료 장사꾼이라고 부르게 돼요. 의료 장사꾼이라고 불러버리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흥정을 할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가격 흥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 당신들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한기총 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같은 자를 뽑아놓고 나니까 결국 모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의료계 안에서의 경쟁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의사들끼리 단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어요. 평소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끼리,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끼리, 성형외과는 성형외과끼리 서로 의료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광고 규정, 이걸 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광고 하나 냈다가 광고비 5천만 원에 벌금 6천만 원 내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막 서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하면 이게 서로도 같은 업계 내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 자신들의 그 뭐 이렇게 그 다른 광고 회사나 지인들 이름으로 고소 고발 이게 정말 난무하거든요. 좀 잔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소에 싸우다가 이 의대 정원 그 확대한다는 이 이슈 앞에서 다 같이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게 협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선 의사들이 이 뭐 지금 최대집 회장한테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지만 침묵을 통해서 최대집의 목소리만 드러나도록 협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8월 24일 날 국무총리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에 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회장 협의를 통해서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를 했고요. 그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거 언제가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사실은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양보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꼭 했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부안이 후퇴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어요. 법을 막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는 어마어마한 후퇴라고 보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그래서 난 일배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공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있는 한. 아무리 의사들이 이게 당사자라고 하지만 이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회계사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사법고시 합격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뭐 세무사 합격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 현업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례해서 서비스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 현업에 있던 사람들도 끝까지 반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 논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의사 숫자로 안 되니까 의사 숫자가 절대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만 가능한 힘이잖아요, 이게. 보통 어떤 단체 직업별로 하면은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데 집단적으로 파업 또는 진료 거부를 해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하게 양보한 거예요. 맞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진료 거부를 한다고 하니 국민들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인질로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의사들만의 특혜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사들이 지금 인질극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의사 파업까지도 가야 된다. 아니 의사 면허 취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의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그런 글도 봤어요.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건 이야기가 많은데 본인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수술이라는 게 보통 간호사와 의료 영업사원들이 많이 하던데 지도 원래 수술 안 했으면서 왜 갑자기 수술이 빠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의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걸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이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데 오늘 지금 정부에서 의사 국가시험 일주일 연기 발표를 했거든요. 9월 8일에 시행을 한다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일주일 연기를 해줬으면 그만큼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 쪽에서 나와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네.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지금 의사고시를 봐야 될 의대생들이 뭐 하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뭐 1인 시위를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너무 국민들 보기에는 가짠쳐. 특히나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뭐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단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로 뭐 이렇게 뭐 4가지 뭐 4대 뭐 이렇게 내세우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다 필요 없어요. 의사가 더 필요하니까 더 만들자. 지금 의사는 아니다.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은 누가 봐도 더 필요하다는 거는 다 뻔한 건데 도대체 왜 필요 없다고 하는 걸까? 근데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해 줄 용의도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도대체 그 대단한 이유가 뭔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자기들 밥그릇밖에 없는 거야. 예. 근데 그 밥그릇이라는 게 연봉 5,100억이면 아, 저 사람들 힘들겠네 하겠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봉이 다 3억 5억이야. 그러면 그 밥그릇 때문에 국민들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굉장히 깊이까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젠가는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공공의료 확대 요구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치. 실생활에서 우리는 의사들한테 대항을 못 합니다. 내 건강과 생명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 앞에서 내 마음속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거든요. 그냥 공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선택할 때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한테 더 표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정당한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오기 전에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뭐 한약 처방에 대한 급여를 준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데 정부 안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10분 만에 반박이 가능하더라고요. 쟤네들은 그 수년간 준비한 게 겨우 저 정도야? 그러니까 오늘 한정혜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게 이 의협이나 전공의협회나 얘네들하고 만나서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진대요. 해결이 잘 된 것처럼 웃으면서 헤어지는데 가면은 다시 또 비토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런 경우를 당해보고 느끼는 건데요.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지는데 뒤통수 칠 때가 제일 짜증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명박근혜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메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종플루 뭐 이런 거. 최대집 구속이에요.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예. 사실 최대집 구속시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래서 힘든 거야. 민주주의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가장 진짜 독재 권력에는 한마디 못하던 것들이 튀쳐나와가지고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쨌든 의사들 다수의 좋은 의사분들 말고요. 네. 검사가 정치 검사가 있듯 정치적 의사들이 문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